안녕하십니까. 조재팔입니다. 자, 오늘은 그 법정지상권과 차지권에 대해서 조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지권이란 무엇이냐 하면 민법 제622조를 보면 건물 등기 있는 차지권의 대항력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해서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즉 내가 토지만 낙찰받았다. 그런데 그 지상에 타인 소유 건물이 있다. 그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건물 등기를 했다. 이럴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가 바뀌어도 차지권으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파트 경매할 때 대항력 있는 임차인 있죠? 그거 비스무리합니다. 자, 이 물건을 잠깐 봅시다. 2020 타경 59548입니다. 경기도 광주 초월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이렇게 이쁜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짭짤하게 생겼습니다. 아름답죠? 이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되고 토지만 경매에 나왔다. 자, 먼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한번 봅시다. 토지의 소유자는 누굽니까? 토지의 소유자는 어딨어? 토지의 소유자. 토지의 소유자가 어딨냐? 토지의 소유자는 윤땡땡씨 그리고 허땡땡씨 두 사람 소유입니다. 그리고 건물의 소유자는 여땡땡씨입니다. 여땡땡씨 소유권 보존 가처분 등기 촉탁으로 인하여 이렇게 돼 있죠. 가처분권자는 광주지구 축산업협동조합. 자, 여기서 보면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죠.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상태에서 이렇게 토지가 매각이 되었다. 그렇다면 법정 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을 때 우리가 우려하는 게 바로 차지권입니다.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상태에서 토지를 낙찰받으면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 압니다. 그런데 혹시나 차지권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차지권은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발생하죠. 즉 토지의 소유자는 아까 봤듯이 요 두 사람 소유 윤땡땡 외 1인이고 건물의 소유자는 여땡땡씨다. 그렇다면 혹시나 여땡땡씨가 토지의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추정할 수도 있죠. 만약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지료를 주고 있었다. 그렇게 되면 차지권이 성립합니다. 법정지상권은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상태에서 토지의 소유권이 바뀌기 때문에 성립할 여지가 없고 논한다는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혹시나 차지권이 인정되지 않을까. 그런데 여기 보시면 소유권 보존 등기가 2021년 1월 13일 등기가 됐죠. 2021년 1월 13일 등기. 이 기록에는 제시의 일반 목구조 경사지붕 2층 단독주택 현재 미등기 상태
경매 들어갔을 때는 미등기 상태였습니다. 요 2020년 10월 30일 경매 들어갔을 때는 미등기 상태였고 이후에 보존 등기를 냈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보면 소유권 보존은 2021년 1월 13일이죠. 경매 개시 결정 이후에 보존 등기를 했습니다. 자, 보존 등기는 2021년 1월 13일이고 농협자산관리의 건저당권 설정 등기는 2017년입니다. 차지권은 저당권 설정 이전에 등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건물 등기는 저당권 설정 이후에 등기가 되기 때문에 설사 토지의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차지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인정이 되면 세상에 다 차지권 주장하겠죠. 땅을 대출을 이빠이 받고, 그 이후에 건물 짓고 등기 냈을 때 다 차지권이라고 주장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맨 땅을 담보로 제공하고 또는 이빠이 빌리고 그 이후에 건물을 짓고 보존 등기를 내고 차지권이다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요 건물의 등기가 요 저당권 이후에 났다면 설사 토지에 대한 임대차를 했더라도 차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자, 그렇다면 자, 이 물건 한번 봅시다. 대지가 76.23평이고 2층 건물이 있고 건물은 짭짤하죠. 그런데 법정 지상권도 성립하지 않고 차지권도 성립하지 않고 토지를 낙찰받으면 건물 철거는 가능하죠. 현재 최저가는 1억 180만 8천 원. 건물이 꽤 큽니다. 건물이 몇 평인가? 건물이 지하층이 12평, 1층과 2층이 한 31 서너 평 되는 것 같습니다. 합치면 지하까지 한 40평이 넘죠. 건축비만 해도 꽤 들어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9월 19일 조땡땡씨 외 2명 합쳐서 3명이 입찰했죠. 3억 21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2등은 1억 9,100, 3등은 1억 200. 차이가 더럽게 많이 나죠. 3등하고 2등은 9천만 원 차이 나고 이것도 한 1억 찼나요? 뭐 이렇게들 많이 써? 자, 너무 이렇게 비싸게 사면 처리하기 쉽지 않고 적당한 가격에 만약 제가 한다면은 여기 이놈은 미납했으니까 입찰 안 하겠죠. 이놈이란다 또 그때 악플 달라. 이분은 3억 210만 원 낙찰받고 미납했으니까 입찰 안 하겠죠, 당연히. 이분은 1억 9,100 쓴 분은 어랍쇼 1등이 미납하니까 찜찜해. 그래서 또 안 올 수도 있습니다. 3등은 혹시나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억 180만 8천 원에서 이 사람이 1억 201만 원 썼으니까 1억 202만 원 한번 써보는 겁니다. 되면 되고 말면 말고 농담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판단하시고 답사 가서 판단하시고 물건이 괜찮으면 퍽 쓰는 거고 그저 그러면 패스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법정지상권과 차지권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영상 보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누르고 가십시오.